네, 시작하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태준 교수님 소개받은 국민대학교 지금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고요. 그리고 학부는 이제 인공지능학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소프트웨어 학부에 있었는데 저희도 인공지능학부를 또 저희가 3년 전에 처음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뭐 양쪽 학부에다 어떻게 보면 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네트워크 한쪽 하다가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이 많이 좀 뜨고 뭐 이렇게 학생들도 관심도 많이 갖고 뭐 그다음에 산업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2016년부터 제가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보안 쪽에다가 보안 데이터를 분석하는 쪽으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AI for Security인데 이제 보통 우리가 AI를 이용을 해서 뭔가 시큐리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좀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진행을 해서 좀 결과가 잘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I 기술, 뭐 클러스터링도 AI 기술이잖아요. 클러스터링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안할 때 보면은 침입 탐지는 뭐든지 간에 뭐 스트링이라든지 아니면 야라를 만들어서 저희가 시그니처 기준으로 뭔가를 악성 코드를 잡거나 악성 패킷을 잡죠. 그래서 전통적 시그니처 탐지 기술을 이렇게 연계했던 연구가 있는데 그거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발표자하고 제 연구실 정보는 여기 있고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저희 정보보호연구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좀 재미있는 연구나 저희 뭐 논문이나 뭐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태준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금융결제원을 다니면서 금융 아이삭이라는 게 이제 2002년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쉐어링 앤 어널리시스 센터인데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은행이 한 20개 정도 있었는데 20개 은행 모든 인터넷 뱅킹 앞단에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을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침입 탐지 시스템이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는 네트워크 패킷을 보고 공격을 계속 잡을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가 발생을 하죠. 오탑이 대부분이고. 그럼 그거를 이제 그 당시 금융결제원의 보안관리센터로 다 수집을 합니다. 엄청나게 큰 빅데이터가 되겠죠. 지금은 뭐 빅데이터라는 얘기 누구나 다 알지만 2002년에는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마어마하게 양은 데이터를 갖고 와서 분석을 해야 될 거잖아요. 가령 뭐 하루에 100만 개의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진짜 공격인 거는 뭐 10건도 안 될 거잖아요. 대부분의 것들은 오탐이거나 아니면 뭐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 도구가 훑거나 스캐닝하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걸 이제 분석하는 관제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이제 국민대학교로 와서 그때부터 이런 식의 연구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사실 2010년 당시만 하더라도 데이터에 대한 좀 이렇게 인식이 별로 없어서 학교에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연구를 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2016년에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알파고가 이제 딱 터지면서 산업체에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특히 보안 분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고 여기서 뭔가 좀 침입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거를 시도해보면 좋겠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그런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일부 보안기관이나 산업체에서도 데이터를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서 같이 연구를 협업하는 형태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AI를 시큐리티 데이터 쪽에 이제 접목하는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태준 교수님 랩에서도 이거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옛날에 되게 많이 했고 지금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알파고 사건이 이제 알파고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임팩트를 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제 조학수 교수님이 이제 새로운 학기에 호서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부임하시죠. 그 당시 이제 조학수 교수님이 윈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네트워크 보안이 1위 회사에 이제 부사장님으로 계셨는데 그때 저한테 이제 어떤 오퍼를 하세요. 뭐냐면은 윈스가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AI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국민대가 같이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저도 이제 이쪽 분야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되게 좁아서 되게 착하게 사셔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2016년에 악성 코드를 모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AI 모델로 이게 악성이냐 아니냐를 탐지하는 이제 그 분류기죠.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하는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저희 학생들한테 그냥 제가 이쪽을 잘 모르니까 그때는 저도 공부를 시작 안 했으니까 한번 딥러닝 모델 간단한 걸로 대학원 수업 시간에 들은 딥러닝 모델 이용해서
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셋을 한번 분류해봐라. 저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셋은 되게 이제 오래됐죠. 저게 이제 9개인가 그 악성 코드들만 이제 패밀리 9개 패밀리가 있고요. 그래서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데이터셋인데 저희 학생들한테 돌리라고 했는데 처음 돌렸는데 정확도가 막 98점 몇 프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천재들을 데리고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물론 그 친구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밝혀진 거는 원래 잘 되는 거였다. 그러니까 악성 코드를 주어진 어떤 되게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포인트에서 모아놓은 데이터셋은 상호 동일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유사성이 강하기 때문에 AI 모델을 어지간한 것만 적용을 해도 가령 랜덤 포레스트 가장 기본 디폴트로만 돌려도 거의 뭐 굉장히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며칠 동안 튜닝해서 나오는 결과가 한 뭐 98%라고 한다면 처음 돌리는 사람도 95% 정도의 정확도나 F1 스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아주 옛날부터 사실은 악성 코드를 인공지능으로 분류하는 연구는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잘 논문을 찾아보시면 IBM 연구소, 이제 그 당시에는 IBM 연구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연구소였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뭐 딥마인드 정도 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쪽 연구소에서도 2000년 이전에 이미 뉴럴 네트워크, 퍼셉트론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하나짜리로 가지고 이렇게 분류했는데 성능이 좋게 나온다라는 논문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드리븐으로 뭔가를 연구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랜섬웨어는 오늘 같이 연사로 오신 이화여대 양배호 교수님이 랜섬웨어 관련된 과제를 되게 좋은 논문을 쓰시고 연구 과제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저도 이렇게 띄워주셔가지고 같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랜섬웨어도 패밀리별로 모아서 분류하면 뭐 정확도가 엄청나게 높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잘 되냐? 적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냐? 얘기를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emporal locality,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spatial locality, 비슷한 장소에서 예를 들면 뭐 바이러스 토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바이러스 쉐어가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악성 코드 쉐어해주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모아놓은 데이터셋은 악성 코드 데이터셋은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뭐 저거를 디스어셈블해서 이렇게 뭐 그 명령어 시퀀스를 봐도 그렇고요. 그다음 스트링에 해당하는 피처만 뽑아놔도 그렇고, 뭐 임포트 어드레스 테이블 뭐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이제 문서형 악성 코드들, 뭐 OXML 타입이나 아니면 PDF 타입에 들어가 있는 인베드되어 있는 어떤 악성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게 굉장히 많아요. 악성 코드만 그런 게 아니고 보안관제는 마찬가지입니다. 보안관제도 우리나라의 보안관제는 재밌는 게 이제 네트워크 IDS 기반으로 2000년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트래픽이 암호화가 되면서 네트워크 IDS이 조금씩 어떤 활용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네트워크 IDS 기반의 보안관제, 네트워크 패킷을 보고 공격을 탐지하는 부분들도 특정 사이트에 장비를 꽂아놓는 순간 특정 사이트에서 나타나는 트래픽의 패턴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팜이 나오는 패킷을 열어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딱 좋아하게끔 만들어진 게 보안 쪽에서 우리가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악성 코드도 그렇고요, 뭐 패킷도 그렇고요, 뭐 문서형도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저만 느낀 게 아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제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 악성 코드 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게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악성 코드 자체를 분석을 해서 AI 모델로 정확도를 높였다. 이러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정보보호 분야의 4대 컨퍼런스의 논문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정보보호 분야의 4대 컨퍼런스에 나오는 논문 중에 제가 분석한 바로는 어떤 논문도 정확도를 98%에서 99%를 올렸다는 논문을 4대 컨퍼런스에 실리는 논문은 제가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 이 사람들이 그 데이터셋 갖고 그렇게 하면 다 잘 나오잖아. 뭐 이게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재미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떤 것들이 각광을 받냐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뭔가 근거를 제시하는 XAI를 붙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컨셉 드리프트나 데이터 드리프트라 그러는데 보통 아까 제가 비슷한 지역, 비슷한 장소에서 모은 애들이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학습시킨 모델이 다른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모은 보안 데이터에 대해서 잘 동작을 하는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죠? 자,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한 어떤 연구들, 그런 연구들이 요즘 더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도 보면
컨셉 드리프트나 데이터 드리프트,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상이 바뀌면 AI 모델이 바보가 되는데, 이건 사실은 뭐 AI 기술이 이제 원래 그런 거니까 데이터 드리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데이터 드리프트가 발생하는 시점을 빨리 발견해서,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모아진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재학습을 시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재학습을 시키든지, 아니면 뭐 전이학습이라는 걸 시키든지, 만약에 모델 크기가 크다면 그런 식의 어프로치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려진 데이터셋에서만 잘 동작하는 거를 우리가 클로즈드 월드에서는 AI 모델은 잘 동작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픈 월드로 가는 순간, 그러니까 박스의 밖으로 나가서 현실을 맞아들이게 되는 순간 이제 AI 모델이 잘 동작 못하고 바보처럼 동작하고, 요즘 챗GPT가 얘기하는 할루시네이션도 약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한 연구가 됐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대조학습, 컨트래스티브 러닝 같은 거를 해서, 원래 이제 요 뭐 노랑, 뭐 요 파랑, 세모가 악성 코드 패밀리 A, B, C라고 한다면 원래 학습만 시키면 이렇게 되고 끝났을 텐데, 얘를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노랑은 노랑끼리 이제 벡터 차원에서 좀 더 오밀조밀하게 몰리게 되고요. 이렇게 덴스하게 몰려져 있죠. 의도적으로 저렇게 만들어요. 저렇게 만들면 이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냐면, 근데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했는데, 그 테스트 데이터가 벡터 스페이스에 떨궈 보니까 이렇게 멀리 떨궈져 있었다. 그럼 얘는 노랑하고도 멀고 초록하고도 멀고 파랑하고도 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얘는 내가 학습 때 못 봤던 애다. AI 모델을 판별하지 말아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뭐 자율주행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율주행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자율주행 다 될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뭐 3단계 넘어간다, 4단계 넘어간다, 뭐 제네시스 모델이 이제 자율주행이 된다, 뭐 이제 늘 나왔지만 그렇게 못 넘어가고 있죠. 대신에 이제 어떤 기술들이 대신 나오고 있냐면, 자율주행으로 가다가 얘가 자신이 없어. 자율주행의 알고리즘이. 그러면은 얘가 사람한테 알람을 울리죠. 나 자신 없으니까 네가 손으로 잡고 운전해라. 되게 비슷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안 쪽이 미션 크리티컬한 영역이기 때문에 자율주행하고도 상당히 비슷하고, 거기에 이제 기반이 되는 게 지금처럼 뭐 디스턴스 베이스가 됐든지 뭐 샵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XAR을 하게 되든지 간에, 내가 학습 때 못 봤던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볼 수 있는 거냐. 그게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주제가 되고요. 이제 지속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연구들이 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AI에 대한 어떤 부분이고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드리븐으로 했을 때,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왜 데이터 드리븐까지 우리가 가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사람이 머릿속으로 연역적으로 뭔가 룰을 만들어서, 야라룰 같은 건 되게 심플하잖아요. 아니면 스트링 기반의 룰 심플하잖아요. 이걸로 잡아. 여기까지 사람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아주 고급 보안 전문가는 몸값이 비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시간은 한정이 돼 있죠. 그런 사람들의 숫자도 한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아놓고 여기에서 뭔가 사람 대신에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뽑아내줄 수 있는 기술, 그게 이제 AI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통적 시그니처 탐지 기술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악성 코드가 됐든 아니면 보안 관제가 됐든 알려진 공격 데이터셋들이 이제 먼저 수집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악성 코드 회사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보안 장비 전문 회사들이나 이런 데 이제 전문가들이 그 알려진 공격 데이터셋을 보고, 이거 이렇게 공격이 되는구나. 근데 이 공격을 잡으려면 패켓 안에 SSH-2.0이라고 하는 스트링이 있는 패켓을 잡으면, 그러면 이 새로운 공격을 탐지할 수 있어 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고급 기술자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그게 그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시그니처라고 부리는 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걸 이제 보안 장비에 적용을 하는 거죠. 뭐 IPS, 뭐 IDS, 뭐 파이어월, 뭐 스팸 메일, 뭐 그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에 이 시그니처들을 넣어주고, 내가 봐야 할 대상 데이터가 이렇게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크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패키지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 요 스트링이 나오면 잡아라 라고 듣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개가 생기죠. 하나는 정상적인 데이터인데, 패킷인데 SSH-2.0을 갖고 있다. 얘는 보안 장비가 공격이 발생했다라고 막 알람을 띄울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오탄이죠. 이런 오탄이 되게 많아지게 되면
보안관제 요원이나 아니면 보안 전문가들이 이제 지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얼러트 파티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얼러트에 의해서 이제 피로, 알람 피로 증상이 이제 많아지게 되고, 알람 피로가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양치기 소년처럼 되는 거예요, 보안 장비가. 그래서 더 이상 걔가 알람을 띄워도 이제 믿지 않고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탄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미탄 문제가 돼요. 이제 SSH-2.0이 내가 저런 스트링을 공격 패킷에 넣는 순간 얘가 보안 장비에 잡힌다라는 거를 공격자들도 언젠가 알 거잖아요. 그럼 공격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SSH-2.0 대신에 다른 스트링을 넣게끔 의도적으로 바꾸겠죠. 주로 우회가 되겠죠. 이베이전이 되죠. 그럼 이제 미탐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다른 근본적인 세 번째 한계는 일단은 알려진 공격 데이터셋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이 분석을 하고 뭔가 탐지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로데이 어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타 문제, 미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AI에서 얘기하는 지도 학습, 중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들을 넣어서 저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사실 이 문제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이제 지금 소개해드릴 문제는 언제 많이 연구가 됐었냐면은 저 프리비어스 시그너처 제너레이트 스캠이라는 거는 한참 전에 디도스 공격이나 아니면 새로운 타입의 전 세계 인터넷을 마비시키는 공격이 등장하게 되면 걔네들이 이제 새로운 취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이제 코드가 만들어지고 공격 시도를 계속 이제 하겠죠. 그러면 걔네들이 지금 이 그림은 이게 네트워크 패킷입니다. 이 빨간색이 공격 패킷이고요. 초록색, 파란색이 그냥 정상 패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공격 패킷에 가령 뭐 get 런타임이라고 하는 시그너처가 들어가는 공격이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패킷 안에 어딘가에 박혀 있는 거죠. 근데 패킷이라는 게 다 내용이 똑같지는 않죠. 조금씩 다르죠. 앞뒤 내용이 좀 다를 수 있고 뭐 패킷의 사이즈도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get runtime.exe라는 걸 우리가 스트링으로 넣으면, 그러니까 시그너처로 만들면 얘를 우리가 탐지할 수 있어 라는 게 이제 어떤 그 결론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식의 공격이 확 굉장히 많아졌을 때 패킷을 이만큼 덤프를 떠온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공통된 스트링을 뽑아내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사람이 눈으로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자동화된 기술로 하면 좋겠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국내 보안회사랑 같이 또 국내 ISP를 대상으로 이제 현실의 문제를 하나 되게 잘 풀어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셋에서 다수의 데이터들이 공통된 스트링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거를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공통된 스트링만 딱 칼로 잘라내듯이 뽑아내는 기술 있으면 되게 좋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기술을 이제 만드는데 산업체 전문가분들이 왜 애를 먹었었냐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했어요. 자, 우리 여기도 이제 컴퓨터공학과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문제 중요하죠. 알고리즘 코딩 잘 하셔야 되죠. 취업할 때도 그렇고 당장 연구할 때도 그렇고 필요하잖아요. 알고리즘 코딩할 때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수업을 들으면 이 문제 꼭 나올 겁니다. 롱기스트 코먼 서브 시퀀스 뭐냐면 두 개의 스트링이 주어졌을 때 여기 보면 빨갛게 두 개의 스트링이 서로 다른 스트링이 주어졌을 때 두 스트링의 공통된 부분을 뽑아내는 거죠. 이거 하게 되면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이렇게 테이블 그려서 한다라는 거 이제 한 3학년 정도 되면 배우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앞에 있는 문제는 이거랑 기본 개념은 같지만 달라요. 뭐냐면 데이터가 스트링이 두 개가 아니라 스트링이 n개가 주어지는 거죠. 뭐 1000개, 10,000개, 10만 개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얘가 NP 컴플리트 문제가 돼요. NP 하드 문제.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 이제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 같은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문제의 사이즈가 조금만 커지게 되면 얘는 현대의 슈퍼컴퓨터 기술로도 너무 문제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딱 이 문제입니다. 이제 저 문제를 이제 산업체에서 안고서는 풀지 못했던 거예요.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저거를 보는 순간 이제 우리 같은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이 프로블럼이 컴퓨터 사이언스잖아요. 타임 컴플렉시티,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내에 해결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거는 그 다음에 다른 솔루션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어프락시메이션 알고리즘들이 있을 겁니다. 가령
퀵소프트나 스트리밍 알고리즘, 뭐 트리플 헤비히터, 아마 양대현 교수님이 이따가 해피 헤비히터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스트리밍 알고리즘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자,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해요. 이게 스트링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두 개면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풀면 되는 거죠. 롱리스트 컨스퀀스를. 이게 여러 개가 되면 얘를 일단 4g이나 5g, kg도 아시죠? kg으로 쪼갠 다음에 걔네들을 해시 테이블에 막 집어넣고 카운팅만 합니다. 카운팅을 하다가 어떤 애들이 굉장히 많은 절대 다수의 데이터에서 등장한다 그러면 걔네들은 이 해시 테이블의 카운트 개수가 비정상적으로 커질 거잖아요. 걔네들만 가지고 와요. 걔네들만 가지고 와서 걔네들을 스트링으로 연결을 합니다.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은 이런데 이 핵심 아이디어는 이 IEEE 트랜잭셔널 네트워킹 논문에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해서 작년에 있었던 그 이제 문제를 풀었고요. 이것도 이제 윈스랑 관련된 과제였는데 이제 기술 이전을 윈스한테 해줘서 그 윈스 장비에 이게 들어가서 지금 우리나라 ISQ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고 상당 부분 많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생각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해서 사실은 산업체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얘를 더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만들어서 좋은 데 논문을 쓰는 걸 생각을 해야 되죠. 더 좋은 특허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조금 더 재미있게 어렵게 만들까를 이제 그 다음에 학생들이랑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문제가 이 문제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가 1000개가 있는데 900개가 똑같이 생겼어. 그럼 눈 감고 뽑아. 그러면은 10개 뽑으면 9개는 또 비슷한 애들일 거잖아요. 그럼 비슷한 9개에서 비슷한 스트링 공통된 스트링을 뽑아내면 되는 거죠. 비교적 쉽죠, 문제가. 자,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정상적인 애들이 데이터가 절대 다수다. 그리고 공격에 해당한 애들은 전체 비율의 10%밖에 안 된다. 저희가 만든 기술은 1000분의 1 정도의 비율로만 공격이 섞여 있어도 걔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이런 거 왜 어려워지냐 하면 일단은 눈 감고 10개를 뽑으면 그 10개 중에 저 빨간색인 애들이 걸리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그쵸? 그럼 일단은 거기서부터 해결해야 돼요. 결국은 어떤 문제가 우리가 만나게 되냐면 클러스터링을 하는데 클러스터가 덩치가 큰 놈을 찾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클러스터에 있는 애들의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공통된 걸 뽑아내는 거 쉽죠. 그죠? 근데 그 앞에서 해결했잖아요, 벌써 문제를. 근데 작은 클러스터기는 해. 근데 작아. 요거 잡는 건 이제 되게 어려워지죠. 그리고 물론 할 수는 있어요. 뭐 DB 스캔이라든지 아니면 뭐 K-means 같은 거 쓰면 돌아는 갑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느리고 컴퓨팅 리소스를 많이 먹겠죠. 클러스터링이라는 기술도 학습이 굉장히 헤비하죠. 자, 그래서 저게 이제 결국은 기존의 보안 쪽의 기술에는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없는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보면 데이터 스트림이 이게 이제 패킷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 문제는 패킷 도메인에서 풀었어요. 근데 저거를 악성 코드나 아니면 파일 도메인으로 보셔도 돼요. 아니면 이메일의 도메인에서 보셔도 됩니다. 데이터 스트림이 쫙쫙쫙쫙 들어오는데 정말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보안 전문가가 있어서 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일만 해.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보는 순간 야, 요거 잡아. 루트 이러면 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면 기존 기술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 다수에 많이 들어가 있는 스트링을 찾겠죠. 오탄 발생하겠죠. HTTP는 우리가 잡고 싶은 공격 스트링이 아닌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술을 쓰게 되면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작은 클러스터인 녀석을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스트링들을 뽑아내는 기술들이 이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목표의 기술이었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이 논문은 뒤에 나오네. 작년에 저희가 유닉스 스큐리티에 발표한 논문이어서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논문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생이 발표한 발표 동영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을 저희는 이제 깁스라고 부르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이쪽을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Generative IDS, Generative IPS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주어졌을 때 작은 클러스터인 녀석이라도 걔네들이 되게 비슷한 내용으로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다. 뭔가 이상한 거죠. 그걸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스트링을 뽑아내서 사람들한테 근거를 제시해주는 그러니까 XAI는 약간 결이 다르지만 전통적인 보안하는 사람들은 이걸 더 속이 시원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보안하는 사람들은 명확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그게 이제 대부분 스트링이었고요. 보안 쪽 도메인에서는.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유닉 스큐리티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핵심 알고리즘은 뭐냐? 클러스터링을 돌리면 되는데 뭐 10GB 메모리를 줘서 5시간 돌리면 돼요. 동작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0GB 메모리 대신에 한 10MB 메모리, 100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속도는 리얼타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미넷이라는 이게 데이터 마이닝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술인데 그걸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좀 없어서 아쉽네요. 이게 이 부분 슬라이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유즈닝 스크립트 논문을 보시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이것도 이제 비슷해요.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아마 양대웅 교수님 발표가 주로 카운팅 쪽이 아닐까 싶은데 카운팅을 해서 보면은 다른 애들은 다 값이 1, 2인데 얘는 5, 5로 크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냥 뭔가 비슷한 애들의 양상이 꽤 많이 등장했어라고 우리가 판별하게 되고 그래서 먼저 저희는 이제 이거를 빅그룹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작은 메모리를 가지고 고정된 해쉬 연산을 이용을 해서 개수를 이용을 해서 스트링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국내 ISP 데이터셋은 잘 동작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논문을 쓰면 공개 데이터셋에서 잘 동작하는 거 보여주는 것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냐면 공개 데이터셋이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아마 공개 데이터셋 가지고 연구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좀 한계도 많고 좀 이렇게 무성의한 부분에 만들어진 부분도 많고 라벨 잘못된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IoT 이상 꽤 유명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러니까 IoT 디바이스에서 악성 코드가 감염됐을 때 발생되는 어떤 트래픽들 같은 게 이제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CICIDS 2017, 2018 아마 여기들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되게 유명한 캐나다 쪽에 있는 그 보안센터에서 만들어진 저 시리즈를 계속 만들죠. CIC 도스도 있고요, 뭐 CIC IDS도 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저희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재미있는 스트링들이 이제 뽑혀져 나왔습니다. 폼, 루트, 체인지 모드가 이제 데이터셋 6번에서 저희 기술로 뽑아낸 거고요. 이것도 이제 특정 어떤 공격을 나타내는 스트링이라고 해요. 물론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트랙 패킷이 암호화가 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걸 아무것도 못 뽑아내요. 이거 사실 뽑아낼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존 기법들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재미있는 스트링들을 뽑아낼 수 있었고 이건 이제 국내 ISP를 통해서 들어오는 패켓들을 보니까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도 이제 특정 주로 이제 IP 카메라 같은 애들을 공격하는 그런 커맨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이제 그래서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드리면 자 뭐 전통적으로 보안 아주 옛날부터 있었죠. 한 1980년대, 뭐 90년대, 뭐 2000년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치면서 보안은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고요. 근데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많았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한 15년, 16년 동안 그런 문제들이 해결 안 된 상태로 쌓여져 있다가 2016년에 알파고를 계기로 뭔가 이거를 자동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AI가 있으면 되지 않겠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2016년부터 한 6, 7년 동안 사람들이 이제 달라붙어서 연구를 했죠. 근데 사실은 잘 안 된 프로젝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뭘 해야 되는 시점이냐. 제 생각에는 이제 정반합처럼 융합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 시그니처, 그 다음에 AI 기술, 데이터 마이닝 기술 이런 것들을 합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사도를 검색한다든지 아마 요즘 챗GPT한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챗GPT 다들 쓰시죠. 할루시네이션, 환각 증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환각 증상을 챗GPT 환각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가장 기대받고 있는 기술이 레그라는 기술인데 이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는 기술이죠. 뭐냐면 어떤 회사에 이제 뭐 매뉴얼이 있으면 그 매뉴얼을 먼저 검색을 해서 검색 페이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검색 페이지하고 내가 챗GPT한테 물어보고 싶은 문장하고를 같이 입력을 넣어줘요. 그럼 챗GPT가 프롬프트 러닝이 되죠.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답을 해줘야 될 범위들이 같이 들어온 거잖아요. 검색 엔진을 통한 검색 결과랑 그럼 거기에서 뭔가 답을 주는 거죠. 결국은 유사한 애들을 먼저 잘 찾아주고
이 안에 답이 있을 거야. 이걸 가지고 챗GPT가 말을 만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접근으로 가고 있어서 이제는 AI 쪽 기술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컴퓨터 사이언스의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기술들이 같이 연계가 돼서 하는 연구가 이제 각광을 받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보안 쪽에서도 이제 그런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정도로 발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응답 진행할게요. 예. 손해라. 지금. 네. 네. 아마들 테크닉은 저기 나중에 네, 안 됩니다. 네. 아마들 테크닉에서 과연 가능한 기술들이 있는지 암호 쪽은 사실은 패링도 안 보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SSL 가속기를 둬서 얘를 해독해서 그 다음에 IDS를 보게 하는가.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전제하에 안 되는 사이트들도 많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패켓의 메타 정보밖에 없는 거죠. 뭐 플로우 정보라든지 아니면 방향성, 패켓의 개수,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래요. 답변하시겠어요? 아니 그건 좀 이따 네. 저희 여기서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피처를 그 메타 정보를 가지고 피처를 만들어내요. 이것도 이제 전통적인 AI 연구에서는 피처 뽑은 다음에 그냥 AI 모델 때려버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근거가 발생이 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아까 깁스 기술이랑 비슷하게 이 메타 정보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패턴을 스트링 시퀀스 비슷한 패턴을 잡아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플로우를 알파벳으로 변환하고요. 그러면은 플로우들의 연속이니까 알파벳의 연속인 거잖아요. 그럼 랭귀지랑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랭귀지에서 특정 시그니처가 있는 부분을 뽑아내는 기술 쪽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톡에는 이제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 생성형 모델 예. 하고는 다른데 생성형 보안 생산량이 너무 위험해서, 유명해서 지금 올라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한 것 같아요. 그건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기존 생성형 기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 그냥 기존 생성 기술 안 쓰고 이런 거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이거. 일단은 사실 생산형 AI 이게 녹화가 돼서 좀 그런데 그러니까 보안을 오래 했는데 나중에 AI를 배운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AI를 쓰긴 쓰는데 이게 뭐나 대세 기과하고 뭐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되고 하니까 좋긴 한데 뭔가 좀 아쉬운 거죠.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보안은 100% 확실함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뭐 막든지 파일을 지우든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성형 AI는 저는 딥러닝들이 이제 보면은 주어진 데이터셋은 잘 되지만 오픈월드로 가면 다 망가지잖아요. 저는 그 문제가 생성형에서 더 심각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서티티 문제가 너무 확실하고 그 다음에 hallucination 문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일 건데 그거를 랩이라는 기술을 쓰더라도 그 한계는 안고 있을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전통적 알고리즘으로 스트링을 뽑아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뭐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동안 기초 기술을 발전을 안 시키고 있었던 거죠. 일단 질의응답은 녹화를 안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저도 질문이 비슷한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앵그램으로 나온 것들을 재료로 해서 그거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네시도 쓰고 이제 그런 식의 큰 흐름이 있는데 앵그램으로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시퀀스가 있는데 중간에 이제 또 이렇게 저런 여러 가지 반응이 가능한 것들 맞습니다. 그런 패턴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생성형 AI가 할 수 있는 어프로크시메이트 방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데이터가 이제 시퀀스가 길게 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저기에서 뭐 루트 어드민이나 어드민 사람이 보기에 이건 명확한 워드를 딱 쪽집게처럼 그럼 뽑아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굉장히 쉬워서 그런지 그걸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딱 원하는 부분만 쪽집게처럼 집어내기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ng을 뜨는데, ng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4g을 뜨면 4개씩 들어오는데 오버래핑하게 뜨는 거죠. 그래서 G부터 시작하는 4g, E부터 시작하는 4g, T부터 생각하는 4g. 이러면 이제 되게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지는데, 어쨌든 전수조사 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ng 사이에 노이즈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불안하면 사실 ng을 더 작게 하셔야 돼요. 3g. 근데 이제 장단점이 생기게 되죠. 그 어프로치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어프로치는 저희 연구실에서 이 첨킹이라는 개념으로 되게 오랫동안 연구했던 건데, 여기에서 이제 얘를 ng을 4g을 띄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4g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거기에서 딱 끊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끊어진 데와 끊어진 데 사이를 하나의 청크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태진 교수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특정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느낌표가 하나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1, 2, 3, 4와 1, 2, 3 느낌표 4는 다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느낌표 부분만 빼고 1, 2, 3만 뽑아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내용 기반으로 컨텐츠 베이스 첨킹이라고 CBC 기술이라고 하는데, 컨텐츠 베이스로 이렇게 끊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이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없긴 한데 저도 하나만 더. 네.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거고요? 레귤러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정형화된 포맷을 이용하면 레귤러 익스프레션? 예. 좀 여러 가지가 더 예.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일단은 여기서 이제 해서 저희가 좀 빨간색 부분만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빨간색 부분들을 공통으로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 기술이 좀 좋은 이유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렸는데, 얘가 그 장점 중에 하나는 그냥 시그니처가 아니라 시그니처 그룹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기술들은 이 중에서 뭐 빈, 디지, 박스 요거 하나만 스트링으로 잡는다면 얘는 여러 개의 짧은 스트링들을 여러 개 뽑아놓고요. 그거를 AND 조건으로 가지고 있을 때만 공격으로 탐지하게 되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좀 더 정교하게 우리가 오타 없이 잡아낼 수가 있는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해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준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